내려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귀촌이라는 단어에 설렙니다. 도시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삶.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단어. 특히 수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쥔 순간 이제 내 인생 이막은 평화롭게 보내자라는 결심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상이 무료하고 의료나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가 불편하고 무엇보다 관계가 단절된 외로움이 은근히 가슴을 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은퇴 은행원입니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2억 원 퇴직금을 손에 쥔 채 전남의 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죠.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그가 선택한 귀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귀촌의 현실 다시 생각해보자. 1. 귀촌은 도피가 아니다. 새로운 적응이다. 귀촌을 단순히 편히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 주인공 김 씨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삶이 두렵고 도시의 물가와 속도가 부담스럽다 보니 자연스레 시골로 눈을 돌린 거죠. 하지만 시골은 그저 느린 곳이 아니라 낯선 곳입니다. 삶의 리듬, 인간관계의 방식, 심지어 하루 일과조차 도시에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한적한 풍경에 만족했지만 몇 달 지나자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웃과도 마음을 터놓기 어려웠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까지 차로 한참 가야 했으며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가 너무 무료했습니다. 2. 귀촌 후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무료함과 불안은 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귀촌하면 지출이 줄어드니까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보다 생활비는 줄지만 그만큼 수입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플랜이 없으면 점점 불안해지죠. 김 씨도 처음엔 2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농지 구입, 주택 리모델링, 차량 구매, 갑작스런 건강검진 비용 등이 겹치며 예산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지역 내 선택지는 한정적이었고 은행원으로 쌓아온 경력을 살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은 커졌고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의 거리, 외로움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김 씨가 가장 힘들어한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녀들과 자주 만나던 일상은 사라졌고 친구들도 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귀촌 초기에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은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홀로 있는 경험은 컸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바쁜 일정으로 시골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때 텅 빈 집 안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은 그 어떤 풍경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죠. 사례 1. 60세 전직 교사, 강원도, 귀촌 후 6개월 만에 되돌아온 이유. 이선영 씨 60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텃밭 가꾸며 소박한 삶을 꿈꿨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지쳤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부부는 갑자기 너무 느린 리듬 속에 들어가며 다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사회와 단절된 느낌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부부는 우리와 시골은 안 맞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도시 외곽으로 돌아와 조용한 빌라에서 생활 중입니다. 자연은 좋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죠. 사례 2. 63세 전직 공무원, 충북 괴산 귀촌 후 식당 창업 도전기. 반면 김정호 씨 63는 귀촌 후에도 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충북 괴산에 내려간 그는 작은 국밥집을 창업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했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단골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030명 정도가 들르는 작은 가게로 자리 잡았고 그 덕에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골은 일을 멈추면 고립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규모 경제활동이 있을 때 귀촌이 진정한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 3 61세 전업주부, 경남 남해 귀촌 후 온라인 공방 운영. 최영숙 씨 61은 남편과 함께 남해로 귀촌한 뒤 자신의 손재주를 살려 온라인 공방을 열었습니다. 자수,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블로그와 SNS를 통해 판매했죠. 도시에 살던 때보다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내 작업을 기다려준다는 게 큰 힘이라고 합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촌의 외로움을 활동으로 극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론: 귀촌은 은퇴의 정답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지를 먼저 고민하자. 은퇴 후 귀촌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답은 아닙니다. 조용한 삶을 원해 내려갔지만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돈이 적게 들어서라는 이유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가를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 삶은 은퇴했다고 갑자기 쉬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관계, 건강, 경제 모두를 다시 설계해야 하죠. 귀촌이 그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라는 것. 귀촌을 고민 중이라면 꼭 묻고 가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고요함보다 연결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괜찮은가? 경제활동 없이도 삶이 만족스러울까? 김 씨처럼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답을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귀촌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바람 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고 텃밭에서 감자 캐며 소일하고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된장찌개 나눠 먹는 장면. 다들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일까요? 오늘 이 칼럼에서는 62세 은퇴은행원이 2억 원 퇴직금을 받고 시골로 내려갔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도망치듯 돌아온 사연을 바탕으로 귀촌이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준비 없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촌은 은퇴의 판타지일 뿐 철저한 준비 없인 독이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귀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도시에서의 경쟁과 번잡함이 싫어서, 아니면 집값 걱정, 생활비 부담 때문에 이젠 시골로 내려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시골은 은퇴자의 낙원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도시는 편리하죠. 병원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갑자기 심심하면 갈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모든 게 직접입니다. 은행 업무 하나 보려 해도 읍내까지 가야 하고 작은 감기에도 병원 갈 차량부터 걱정해야 하는 곳이죠. 게다가 관계가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역 문화, 말투,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요. 우린 그래 안 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퇴직금? 귀촌하면 바로 녹아버리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귀촌하면 돈이 많이 안 들겠지. 2억이면 충분히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집 구입 비용, 리모델링 비용, 가정 가구 교체, 차량 구입 또는 교체, 지역에 맞는 장비 구비 등 깜짝할 새에 억 단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시골에서의 삶이 안정되기까지는 대부분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귀촌을 하려면 퇴직금의 3040% 이상을 예상 외 지출로 남겨두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죠. 그냥 집만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할 일이 없다는 건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분들 중 귀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오신 분들 거의 90%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도시에선 직장, 모임, 취미활동, 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귀촌하면 그런 자극이 뚝 끊겨요. 처음엔 그게 편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결국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뭔가 몰두할 일, 사회와의 연결고리, 경제적 활동.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어야 그나마 잘 적응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내려가면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귀촌하신 분들은 이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귀촌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5가지. 1.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귀촌은 외로움과 싸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급하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로 3040분 이상 걸리는 병원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자에게는 큰 리스크입니다. 3. 내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무엇인가?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을 완전히 끊는 건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작은 농사, 온라인 판매, 재능 기부 등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지역 주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인가? 시골은 공동체 중심입니다. 조용히만 살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스며들어야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5. 지금의 결정이 현실 도피는 아닌가? 단순히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도망치듯 내려가는 거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도피로 시작한 귀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귀촌이 가능할까? 성공하는 귀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귀촌 전부터 연습을 한다는 점. 단기 체류나 주말 농장부터 시작해 점차 지역을 익히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갑니다. 둘째, 활동 기반이 있는 귀촌. 농업이든 유튜브든 작은 카페든 무엇이든 내가 할 일이 있는 귀촌은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연결 유지. 정기적으로 도시와 오가는 루틴을 만들고 자녀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감정적 고립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귀촌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때 귀촌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삶의 회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편한지, 어떤 리듬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을 해야 하루가 의미 있는지. 이걸 먼저 고민하지 않고 귀촌을 결정하는 건 낯선 나라로 떠나는 무계획 이민과 다를 게 없습니다. 2억이라는 퇴직금 한 번의 선택으로 녹아내릴 수도 있고 현명한 설계로 평생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귀촌이라는 단어의 달콤함보다 자신의 진짜 생활 방식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촌하고 싶은 이유 정말 본심이 맞나요? 아니면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건가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진짜 은퇴 준비가 시작됩니다.